제 62년 선배분이 올해부터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근로소득이 있어요. 한 320만 원 정도 받는데 저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야 나는 32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연금 깎인데 나 그거 연기연금 신청해야겠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20만 원 갖고는 깎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선생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액면소득이 아니고 A값 기준한 소득이 현재 2024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 A값이 298만 9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반올림하면 한 300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300이 넘으면 감액이 일어나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일단 소득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근로소득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포함돼요. 그중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이고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금액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이 아니고 일단 401만 원 정도 돼요. 401만 원 정도 넘어가면 일단 감액이 되는데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을 합니다. 근데 401만 원 조금 넘어서는 별로 감액 안 해요. 그 정도 감액할 정도 뭐 한 7, 800 정도 돼야지 50% 정도 감액이거든요. 그러면 감액당하면서 그걸 받을 이유는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받는다는 거는 노후생활비가 어느 정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연기연금 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액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현역시장은 한 번 다니면 정년퇴직까지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재취업시장은 평균적인 근속 연수가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자이던 아니면 비자발적이던 그만두실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언제든지 중단 다시 할 수 있고요. 다시 소득이 많아지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5년 안에 저희가 그걸 반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3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퇴직하고도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닐 때처럼 8%를 내가 반, 회사가 반 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년퇴직자들이 건강보험을 제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피부양자 들어가시는 거고, 근데 국민연금 받으시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연금 전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4대 보험 되는데 이렇게 가면 건보료를 적게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피해 나가는 방법 중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반을 내던 보험료하고 지역가입자가 돼서 날라온 보험료하고 비교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반을 내는 게 적으면 일단 3년 동안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갖고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만 소득이 있다면 연간 2천만 원 이상 되면 그럼 월로 한 사람 167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 개시되면 피부양자가 탈락돼요. 그럼 나만 탈락되는 게 아니고 배우자도 같이 탈락되거든요. 이때부터는 뭐냐면 재산이 좀 있으면 의료보험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일단 그 중에 뭐냐면 연금소득이라는 거는 연금 받는 거니까 줄일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자나 배당소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건보료가 부과가 돼요. 약 8%가. 요새 미국 배당 ETF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 소득이 생겼고 이자 소득 생겼어요. 그래서 연간 1,200만 원 소득이 생겼어요. 1,200만 원 생겼으면 200만 원이 초과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200만 원 초과됐는데 건보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1,200 전체에 대해서 8%를 때려요. 그럼 96만 원입니다. 그럼 월로 환산하면 뭐냐면 8만 원 건보료가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KB에서 부자 그 리포트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 되는 분들이 46만 명이나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IRP나 연금저축펀드, ISA 계좌 이런 데서 만약에 놓으면 건보료 합산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서 놓고 저희가 한다 그러면 건보료 공포에서 약간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돈 얘기를 주로 해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화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야 그러면 나 퇴직해서까지 계속 일하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은퇴 준비, 노후 준비라는 건 뭐냐면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지를 정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 전에는 은퇴 준비, 노후 준비하면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해요. 막상 은퇴를 하면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돈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 대신 뭐냐면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지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가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저희가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걸 찾는 거는 너무 어려운 과정이죠. 근데 퇴직하자마자 뭐냐면 이거를 준비 안 하고 바로 생활비 모자라서 일자리 전선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가슴 아픈 게 이거거든요. 우리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뭐 100세 이렇게 하는데 사실 100세까지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뭐 한 73세?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준비가 안 된 기간이 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 뭐 찾기 어렵지만 탐색의 과정도 가질 수 없고 그것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막상 내가 뭐냐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요. 30년 이상은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나와서 또 뭐냐면 노후생활비 부족해서 부부를 위해서 사는데 90세, 100세까지 건강해서 이렇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73세 이후에는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따라서 뭐냐면 60, 70세 이렇게 갈 때 일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시 드렸던 것 중에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많은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덜 일하시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퇴직하자마자 재취업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30년 이상 살았잖아요. 열심히. 그러면 실업급여가 좀 나오거든요. 이게 직장생활 정년퇴직할 정도 되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이렇게 가시면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현역 때 너무 바빠서 미뤄뒀던 일이 아마 내가 좋아했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충전을 하시면서 그런 일 좀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갖고 재취업도 뭐냐면 이왕이면 나하고 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현장 관리 쪽 일을 했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했는데 시설 관리 쪽으로 했으니까 이제 더는 뭐냐면 내가 이제 윗방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제 이 친구 한 달마다 한 번씩 직장을 그만두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너무 건방져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배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똥물이 나오더래. 내가 이런 거 하고 살아야 돼? 하면서 그만두기도 해요. 그나마 적성에 맞고 어느 정도 하면서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생활비만 버는 일이라면 너무 좀 우리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다른 어떤 건 몰라도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할지 이 부분을 돈과 함께 다 합쳐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을 가정할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50세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50세 과정에 들어오시는 교육생들을 이렇게 보면 절세계좌 아까 얘기한 거 활용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이게 결국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년퇴직 예정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노후 준비의 제일 첫 걸음은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따져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따져보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는 노후의 생활이 갈림길이 되고 큰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는 빡세게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다못해 용돈 정도만 버시더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제가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내 용돈 한 50에서 100만 버는 것만 해도 내가 만들어 놓은 2억이나 3억의 자산이 그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진다는 거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건강하시고 하니까 조금 준비가 부족하시면 일을 좀 전일제로 좀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나오면 아무래도 약간 안도감이 들지 않습니까? 요 이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만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면서 남은 시간은 나의 생을 즐기셔야죠. 아마 여태까지 노후 준비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으셨고 걱정만 막연하게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20대 때는 결혼 자금 마련하고 30대 때는 내 집 마련하고 애들 양육하고 40대 때는 원리금 상환하셔야 되고 애들 한참 크니까 사교육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라는 거를 걱정은 하지만 시작할 엄두도 못 내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실 때 뭘로 하시면 되냐? IRP나 연금저축펀드, IS 계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가시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세요. 40대, 50대라면 다음은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하셔야 돼요. 사교육비 들어가면 그거에 일정 부분 하셔야 돼요. 저도 애들 키워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 이상이에요. 얘들이 남자애들 2살 터울 아들들인데 제가 뭐냐면 동년배에 비해서 돈을 못 본 편이 아닌데 항상 우리 와이프가 제 얼굴을 보면 돈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애들 돈이 언론에서 나오는 뭐 평균 사교육비 이건 뭐 잽이 안 되는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 좀 시키면서 거기서도 좀 약간 다이어트를 좀 하시면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이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면 늦지 않았다는 거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60세 이상이 10명 중에 6명이 일하는 시대인데 40대, 50대 초반이시라면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 65세고 70세고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아직 시간적인 여부가 있으니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40대 초반이면 한 25년 시간이 있으신 거고요. 50대 초반이면 한 15년 이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부터라도 뭐냐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